네, 현재 시각 10시 7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봐야 할 시장의 포인트와 함께 특징 업종 또 특징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닥은 그야말로 신고가 패턴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분위기와 포인트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네,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이벤트들의 경우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변화를 하고 있다라고 조금 보고 있습니다. 미국 고용이라든지 소비 심리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수출이 또 호조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시장 안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가장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죠. 바로 2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 또한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흐름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뭔가 변수가 있다면은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는 뭔가 시장 자체가 시원스럽게 좀 상승 방향으로 잡는 데에서는 당분간은 조금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작년에 코로나 사태 때처럼 너무나 큰 폭락장보다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지켜보자라는 심리가 좀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시장 속에서도 이 코로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성이 또한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 지지 라인을 좀 확보를 하면서 이어나가지 않을까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시장 안에서는 여전히 계속적으로 유동성이 또 풍부한 장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큰 타격보다도 바로 이 실적에 대해서도 워낙 포커스가 좀 더 맞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또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라든지 하반기에도 이런 실적 성장이 좀 이어가는지 이런 어떤 성장 모멘텀이 더욱더 주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시장 자체를 바라보시는 것보다도 좀 더 개별 종목 위주로 대응하시는 전략이 더욱더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포인트들 먼저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업종 얘기로 넘어갈 텐데 시장에서 특징 있게 보고 있는 업종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 조선주를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조선주의 경우는 이제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조선업황이 개선이 되고 있다 이런 걸 떠나서 해운업황과 조선업황이 워낙 밀접한 관계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해운사들의 경우가 이제 배를 수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가 필요하고 그러면 조선사 입장에서는 바로 공급자 역할을 좀 하게 되는데요. 이 해운업체가 한 1년 정도 이상을 랠리를 보여지고 있고 운임에 워낙에 민감하게 반영을 하게 되는데 해운 운임이 작년 대비해서 5배 이상 현재 좀 오른 상황입니다. 오히려 그러면 수송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배가 지금 현재 가장 많이 필요하고 또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벌고 있는 이 시기에 배를 발주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은 배가 뭔가 이렇게 발주를 한다라고 해서 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약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해운사들의 경우는 오랫동안의 번 돈으로 이렇게 좀 그 조선사들에게 발주가 되고 조선사 입장에서는 내년까지도 수주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조선주들이 하반기 내년까지도 랠리가 좀 기대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는 부분이고요. 또 두 번째로 바로 친환경에 대한 이슈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IEA가 작년부터 전 세계 모든 선박들에 대해서 연료류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항함유량 기준 대폭 강화를 하기로 좀 결정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기존에 있었던 선박도 모두 다 좀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규제를 충족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좀 물리적인 방법 이외에도 또 새롭게 배를 만들어야 되는 이런 이슈도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선박 교체주의가 대략 한 30년 정도 좀 되는데 2000년대 초반 이 슈퍼사이클에 대비하면 지금은 약 15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교체 시기로 인해서 뭔가 발주량의 증가를 하고 있다라기보다도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친환경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친환경 규제에 따른 교체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친환경 선박을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좀 떠나서 어쨌든간 물론 기존 선박의 경우는 장치를 설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비싼 기름을 쓴다든지 아니면 천천히 배를 운항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서히는 이제 오히려 발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 규제의 경우는 계속적으로 오히려 강화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완화보다도 계속 규제가 생기고 강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규제에 맞추어서 부품 교체라든지 또 새로운 그 친환경 그 선박 연료를 사용하기 위한 선박 교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선주의 경우는 우리가 내년까지도 한번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조선주들이 최근에 기간 조정을 겪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향후에 그런 모멘텀을 봤을 때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오히려 조선주의 경우는 이렇게 눌림이 나왔을 때 뭔가 발주 기대감이라든지 또 친환경 선박 위주로 좀 발주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조선사들 위주로 한번 좀 관심을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관심권에 둘 만한 뭐 대표적인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네. 삼성중공업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5월 달에 좀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좀 주가가 큰 폭으로 좀 하락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일단 우려감들의 경우는 모두 다 좀 털어낸 상황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제 드릴십에 대해서 뭔가 매각이 되어야 되는 게 가장 큰 관건이었는데 서서히 드릴십에 대해서 매수 주문이 좀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우려감들의 경우는 이미 선반영 그리고 털어내는 그리고 서서히 또 신규 발주에 대해서 기대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의 경우도 한번 조금 관심을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조선주 설명해 주시면서 해운업황과 좀 연결지어서 볼 만한 부분이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조선주 대 해운주 딱 나눠서 픽을 하면은 어떤 업종에 더 손을 들어 주시겠어요? 저는 그래도 조선주에 조선주요? 손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해운 운임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사실 이제 조선주가 뭔가 발주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지금 당장 뭐 수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소 1년 그리고 길게는 2년, 3년까지도 이 부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뭔가 좀 관심을 우리가 조금 길게 관심을 두셔야 되겠다라고 하신다면 조선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주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들어봤고요. 오늘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게임주 그리고 엔터주들 분위기 여전히 좋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KB증권이 오늘 목표 주가를 36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SMCNC가 4% 넘게 오르고 있고요. JYP 엔터테인먼트 2% 그리고 하이브도 2% 넘게 상승하며 30만 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키스트가 4%대 상승하고 있고요. 큐브엔터도 동반 오름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엔터주들은 최근에 이제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포인트로 봐야 될까요? 네, 사실 이제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졌을 때 우리가 엔터사들도 너무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딱 뚜껑을 열고 보니까는 엔터사들의 경우는 크게 타격을 받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들을 보니까는 바로 이 플랫폼의 역할이 가장 컸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 뭐 주로 음반이라든지 아니면 주요 아티스트의 활동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이 되었었는데 언젠가부터는 이 플랫폼 안에서 일단 아티스트의 활동도 활동이지만은 뭔가 좀 팬과 그리고 아티스트 간의 어떤 소통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오프라인에서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플랫폼을 통해서도 다양하게 뭐 팬과 그리고 아티스트의 활동이라든지 좀 여러 가지 콘텐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좀 돌아가고 있다라는 점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뭐 이제 엔터사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물론 아티스트의 활동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겠지만은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게 바로 메타버스와도 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오프라인에서 이제 콘서트 같은 걸 좀 하지 못하다 보니까는 우리가 가상 공간에서도 이렇게 팬들이 가상 공간에 참여를 해가지고 그런 콘서트를 보기도 하고 공연에 참여를 하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좀 많이 다양화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일단 엔터사들의 경우는 딱 엔터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관련 업종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엔터사 입장에서는 좀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을 통해서 어떤 수익성을 더욱더 극대화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 떠오르고 있는 게 바로 굿즈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티스트들을 조금 그 상품으로 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좀 제품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음반만 이렇게 좀 수익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수익성이 높아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엔터사들의 경우는 점진적으로 성장 동력을 다시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콘텐츠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자체 콘텐츠를 또 만들면서 오히려 좀 인기라든지 또 해외에서도 워낙 관심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엔터 이제 업종 입장에서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중장기적인 면에서는 수익성을 더욱더 극대화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은 좀 더 꾸준히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엔터주들의 경우
경우는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엔터 회사가 아니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최근에 뭐 SM의 이수만 회장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의 박진영 대표의 지분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사업의 좀 다양성을 확대해 나가는 움직임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런 성장성에 주목을 해보자라고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특징주 보겠습니다. 진 매트릭스입니다. 진단키트 관련주인데 오늘 또 뉴스가 후재성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 급등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17% 넘게 오르며 15,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 쪽이 다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관련주들이 워낙에 주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좀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관련주들 큰 폭으로 좀 움직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겠지만은 오히려 그 반대로 변동성도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먼저 연두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진메트릭스의 이제 좀 이슈를 살펴보니까는 이게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였습니다. 근데 아스트라제네카에서는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제 백신 접종에 대한 임상 시험을 뭐 실시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동사에서는 이제 코로나랑 그리고 독감의 동시 진단 키트를 국내 제조 허가를 취득했다라는 소식이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여러 가지 개별 이슈들도 오늘 장 주가에 작용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오늘 오전부터 계속 큰 폭으로 좀 상승을 보여지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또한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주가의 반응도 있긴 하겠지만은 이만큼 단기 차익 매물이라든지 주가의 변동성도 좀 열어두셔야 된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는 만약에 신규 매수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꼭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좀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꼭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잡고 대응하시는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신고가 터치를 했었네요. 현재 구간에는 상승폭이 조금 오히려 줄어든 모습입니다. 17% 주가 강세 흐름 속에 15,85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개장 후 1시간 오전장 분위기 모두 정리를 해봤고요. 지금까지 코스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